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녕하지 못하실 줄로 압니다. 박상규의 직설 3월 26일 수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1.7%에 불과하다던 바늘구멍 같은 무죄 확률을 이재명이 통과했습니다. 저도 황당무계했고 여러분도 대부분 어처구니 없다시면서 망연자실하면서 또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는데요.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뒤에 수십 명이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재명 재판에 별다른 희망 고문 같은 걸 한 건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제게 화풀이를 하시는 것인지, 저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제게 화가 나신 것인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인지, 보수의 환멸을 느낀 것인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게 아니듯 이재명이 우리 법 출신 좌파 판사의 주도로 말도 안 되는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세상이 끝장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는 아직 하이라이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입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헌재가 40여 건의 일반 사건 선고들을 몰아서 합니다. 따라서 내일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러면 선고일은 여러 정황을 볼 때 4월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4.2 지방선거 등 여러 변수들을 따져보니까 가장 유력한 선고일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오늘 선거법 2심 선고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방침을 거듭 밝히는 걸 들으니까 선고일이 4월 4일을 훌쩍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찬대가 먼저 꺼내 들고 이재명이 확인한 이 쌍탄핵은 좌파 재판관,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마은혁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그 절박감의 발로가 이렇게 계속 표출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미 인용 4명,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 2명은 결정이 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왔다 갔다 했던 이 호남 출신의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보고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비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좌파들이 오늘 재판을 계기로 인용 5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들은 어떻게든 김복형 재판관을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확실히 합류시켜야만 합니다. 이건 절박한 과제입니다. 경남 거제도 태생으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며 잔뼈를 굵혔고 TK 출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 때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도 위법하지도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었죠. 믿을만 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재명에 대한 억주의 무죄 선고에 보수 우파들은 대경 실색하고 또 허탈해하면서 이러다간 이재명에게 대통령 관저문을 우리들이 열어주겠구나 하셨을 거예요. 보수 재판관들이라고 이런 정황을 모르겠습니까? 숫자도 이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감과 경각심은 한껏 고조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수재판관 3명이 뭉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보수의 앞길에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결단과 결집을 고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내려진 이 기괴하고 요상한 이재명 선고의 원인을 제 나름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첫 느낌은 오늘 오전부터 왔습니다. 판결에 앞서 법조를 취재하는 후배들로부터 저는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서울고법 형사 6부, 즉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부의 판사 3명이 오늘 오전 이 법원 내 사무실에서 크게 다퉜다는 내용입니다. 시쳇말로 뭔가 기분이 쎄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중대한 판결은요, 판결문을 일주일 전에서 아무리 늦어도 4, 5일 전에는 합의해서 써 놓습니다. 한 가지만 쓸 경우도 있고 두세 가지 버전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주심 배석 판사가 아침까지 다퉜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고성이 밖에서도 들렸다는 게 여러 명의 전원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이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 판사 3명이 구성하는 이른바 경력 대등 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이나 주심 이 배석은요,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였고, 다음에는 이고, 그 다음엔 정이고, 이게 염주처럼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주 태생으로 살레시오고를 나온 정재호 배석 판사가 56살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 서울법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연장자인 최은정 재판장은 포항 태생으로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주심을 맡은 이예슬 판사는 48살로 가장 나이가 젊은데 전남 순천 태생으로 8살이나 많은 동양이자 서울법대 선배인 정재호 판사 말을 아주 잘 들었다고 합니다. 짐작이 되시는 게 있겠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아래가 없는 이 3명의 판사들이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와 양형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오늘 아침까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정재호가 이예슬을 끌어들여서 2대1로 재판장 최은정을 눌러 앉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은요, 오늘과 비슷한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 그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이 주도한 좌파 대법관들 덕분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고 그래서 대선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를 통한 그 여러 가지 로비, 50억 클럽 이런 게 나중에 다 밝혀졌죠. 그때 나온 이 권순일의 판결 아주 그 유명합니다.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판결이었는데 이게 오늘 판결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해요. 인식의 문제다.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거의 안 준 것으로 본다. 공문을 3번 보냈지만 이건 통상적인 것이라 압박이 아니었다. 동의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결정했다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이 즉시 제기한 이재명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천대엽 좌파 법원 행정처 차장은 빠집니다. 12명으로 판결하는데 판결이 안 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합니다. 그래서 13명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 대법원의 구성 좌파보다 우파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0대 3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재명이 그때와 정반대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에 보수가 위축되고 낙담하고 서로 헐뜯으며 내 탓이야 하고 이 분열하는 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리고 개딸 좌파들입니다. 역시 보수들은 안 돼, 이러고 웃겠죠. 진짜 싸움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뭉치지 못하면 필패입니다. 보수는 가뜩이나 열세입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